네, 안녕하십니까. 현정입니다. 자, 텍사스에서 비즈니스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비즈니스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있다. 사람도 더 뽑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것에 맞춰 전문가들 도움도 잘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너로서 바람직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특히 주변에서 세무감사 받는 경우를 종종 접하는데 초기에는 이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럴만하죠. 초기에는 내가 자료 이런 것들 잘 챙기고 대비해 놓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키우고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보려고 하는데 혹여라도 내가 감사를 받을 때 과거의 것들 얼마나 대비해야 되냐. 결국 이 말은 감사를 내가 몇 년 전까지 돌아가서 받는 그런 리스크가 있냐라는 거죠. 3년, 5년 말도 많고 하는데 자료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세무감사 기한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과거의 내용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하고 똑같죠. 내가 처음에는 살아남기 바쁜데 감사 걱정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자료가 미비했었고 대비도 잘 안 해놨고 이런저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앞으로는 잘하겠다고요. 그런데 과거에 잘못한 것도 고치면 좋은데 이걸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인 거잖아요. 결국 과거 언제 시점까지 IRS는 문제를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충분히 할 법한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 또는 궁금해하신 그런 사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는요 3년입니다.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 해서 SOL입니다. 3년인데 언제부터 3년이냐면요. 세금 신고를 하고 나서 또는 해당 세금 신고의 기한이 있잖아요. 그로부터 3년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지금 우리는 2023년이니까 22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22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23년도 4월 15일에 했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3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년, 25년, 26년까지죠. 그러니 22년도의 신고는 26년까지 감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상 얘기가 되죠. 돌아가면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2019년 거를 한번 볼까요? 2019년도 거는요. 우리가 2020년도 4월 15일에 아마도 신고를 했겠죠. 물론 그때 코로나 그걸로 인해서 늦어졌는데 그거 그냥 논외로 하고 4월 15일 날 하는 게 듀데이셨다고 쳐요. 그러면 20년이었죠. 그럼 21, 22, 23, 4월 15일 끝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는 19년도 건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20년도께 지금 내년도 4월 15일까지 감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요. 관행적으로는 1년 정도 내에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그냥 프랙티컬한 정보로 들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3년 내에 나오는 게 일반 규정인데 대개의 경우는 그 해, 다음 해 정도에 나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20년보다도 21년도께 더 나오고요. 20년도 건 이제 거의 꺼져가는 그런 단계이더라라는 게 그냥 실무상 저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신고서의 경우는 25년 4월 15일까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중요한 건 내가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를 고쳐서 더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포함되고 또는 내가 실수로 과대 계상했어. 세금을 과대 계상한 거죠. 세금을 너무 많이 냈어요. 그래서 내가 돌려받는 리펀드를 신청할 때도 마찬가지로 3년 내에 신청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반 3년 스태츄트 오브 리미테이션이 6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상당 수준의 실수에 있거나 또는 누락이 되었을 경우인데요. 이걸 또한 그럼 상당 수준이 뭐냐라고 하면 보통의 경우 우리가 평가하는 어떤 그 퀀터파이어블한 그런 기준으로는 25% 이상의 소득이 누락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상당 수준의 누락 실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6년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예컨대 내가 누락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25%가 넘었을 경우에는 이 스태츄트 오브 리미테이션이 그 상황에서는 3년이 아닌 6년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해외 소득이라던가 해외로부터 받은 증여라던가 해외 계좌 신고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이게 누락됐을 경우에도 6년의 스태츄트 오브 리미테이션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인데 또 하나는 이게 있어요. 아예 소멸시효, 그렇죠? 스태츄트 오브 리미테이션이 그나저나 소멸시효, 한국말로 소멸시효가 적절할 텐데요. 이게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영원히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탈세 목적이죠. 텍스 이베이전의 경우인 거죠. 또는 fraudulent transaction, 어떤 사기성 거래에 됐을 때 또는 사기성 신고 서류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내가 했을 경우에는 이때는 아예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겠고 또한 뭐가 있냐면 세금 신고서를 아예 제출을 안 했을 때는요. 이 스태츄시 런을 안 해요. 우리가 3년이고 6년이고 이게 결국은 내가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또는 접수한 신고서의 듀데이트로부터 6년 또는 3년인데 접수를 안 하면
이게 런을 안 해버린 시작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영상 중에 준비했었던 것이 이게 있었어요.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게 더 이득이다라고 얘기했었던 226강 있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 리펀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저런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될 때 비록 법적으로는 내가 소득세 신고에 의무가 없는, 뭐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면 안 해도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런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뭐 자세한 설명하는 게 구구절절히 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보다는 그냥 블랭크라 하더라도 신고하는 게 좋다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예요. 신고서를 제출 안 하면 이론상 IRS가 10년 뒤라도 당신 그때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하면서 나는 수세에 몰린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그 3년이 런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IRS 세무감사의 타임프레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감안해서 잘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 IRS 세무감사의 목적이라는 것도 좀 살펴본다면요. 이거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건 결국 행정적인 절차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과거의 자료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이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서도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범죄를 찾고 거기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형사 기소를 목적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 결국 이분이 5년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과정에서 그런 어떤 악의적인 사기성의 그런 거래를 우려하는 게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아니겠죠? 그랬을 때에는 과거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너무 필요 이상의 걱정, 우려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신고서상 보고된 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이라는 것이고, 실수 또는 부정확한 보고에 대해 평가하는 게 우선이고, 또한 사기성 신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발을 하겠죠. 그리고 이에 대해 적절한 세금과 이자 페널티를 부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그에 합당한 수준의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형사 범죄, 형사 어떤 그 기소의 목적, 이게 아니라는 것은 고의성의 여부를 가지고 평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금액의 경중, 과소를 가지고 또한 평가한다는 것이고요. 해당 사안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이 현재 있느냐, 예컨대 해외 재산에 대한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난 10년여를 놓고 봤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사안 중에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안 된다면, 이런 것들이 다 악성이 아니라면 형사로 가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우려해야 되고, 이전에 자진신고의 방식이건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대비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요,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요, reasonable cause라고 하는 것이 세법에 있습니다. 이게 first time abatement라 그래서 첫 번째 실수의 경우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해도 이게 충분히 전후 상황 또는 본인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reasonable cause가 있다라고 하면, 특히 페널티 성격의 과세가 누락된 거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겠으나 이에 대해 부과되는 페널티는 면제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감안하면 좋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세무감사의 기간을 놓고 보면 대개의 경우는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몇 년이 걸린다라는 것에 너무 패닉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걸리니까요. 그리고 개인의 케이스보다는 법인의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이고요. 사안의 복잡성, 그리고 검토 대상의 범위, 그리고 납세자가 얼마나 협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IRS 담당자의 업무 수준이라던가 업무의 일정, 그들이 케이스를 얼마나 많이 다루느냐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담당자의 수준, 이런 것들도 영향을 보고요.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분위기의 영향도 당연히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협조하고 IRS를 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실제 IRS의 그 담당자의 성향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겪은 바로는요, 실제 경험이 있는데요. 같은 회사예요. 이거는 납세 법인에 대해서 2년치의 세무감사를 받았는데요. 정확하게는 한 해에 대해서 A라는 에이전트, 그 다음 해에 대해서 B라는 에이전트로부터 감사를 받았고, 당연히 이 회사는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도 아닌 굉장히 보수적이고 일상적인 그 비즈니스를 하는 금융기관이었거든요. 근데 그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마 아실 텐데요. 에이전트의 변동만으로 인해 완전히 사안이 달리 진행됐어요. 첫 해 A라는 에이전트로부터는 no adjustment, 전혀 문제없이 몇 달 만에 금방 끝났는데 반해 B의 경우는요, 어필까지 갔어요. 사안이 대단한 게 뭐가 있겠어요. 다른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거기까지 IRS 세무감사 기간에 대한 논의, 그리고 얼마나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대비해 놔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